자, 안녕하세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진도도 좀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영상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 나갈 거고, 이제 모의고사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도 보고 하려면 이 유형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형 즉답을 진도를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가급적이면은 오늘 이 촬영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촬영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휴강을 하게 되면은 진도는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사이먼트도 같이 보낼 테니까 이 어사이먼트 부분들은 자기가 어사이먼트 하고, 그리고 이제 쌤한테 인증샷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8까지 나갔었고, 오늘은 9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유닛 9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는 68쪽입니다. 68쪽. 그래서 어사이먼트 부분은 선생님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첨부 해가지고 보낼 텐데, 만약에 이제 인쇄가 좀 불가능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요걸 하면은 학원에다가 제가 배치를 좀 시킬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좀 인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닛 9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풀고 잠시 멈춰가지고 풀시고, 어디까지냐면 73쪽에 있는 저기 빈출합 포인트까지 다 풀어 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 푼 사람은 지금 잠시 멈추고 풀어 오세요. 풀었습니까? 해볼까요? 자, 유닛 9은 이제 연결어입니다. 연결어. 연결어는 지금 해결 전략 1번에 보시면 연결어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하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therefore, thus 이런 말들은 앞에 인과관계가 나오죠. 앞에 원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제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회사는 뭐 저마다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은, 애플은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접과 대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역접과 대조 부분은 연결어 문제뿐만 아니라 순서 배열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별표를 쳐놓고, 자, however, on the contrary, otherwise, 그 다음에 in contrast 또는 by contrast, nevertheless, 또 nonetheless도 같은 말이에요. conversely 이런 말들, 그지? 역접의 연결어 반드시 몰라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가 부연 이거랑 그 뒤에 보시면 반복 진술이 있습니다. 환원 이 부분이죠. 이 두 개는 2번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첨가 부연은 게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In addition, furthermore, besides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similarly, likewise 이런 말과 같이 붙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환원 부분은 즉 다시 말해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n other words라든지 that is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결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결과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하고 결론이 같이 문제의 번호에 나오진 않습니다. 1번부터 5번 사이에 1, 2, 3번은 결과고 4, 5번은 결론이고 이렇게 나오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전략 적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략 적용 보시면은 일단 A 보세요. A 보시면 1번하고 2번에 in addition. 그렇죠? 이거는 첨가 부연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3번에 for example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nevertheless. 역접의 연결로 나왔죠. 일단은 처음부터 조금 A 부분은 처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토픽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Perhaps the most common belief about the lie detection is that 할 때 lie detection 하면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죠. 이 거짓말 탐지에 대해서 가장 흔한 그런 신념 또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디와 같습니다. People look down at the ground when telling a lie.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땅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1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57개국에서 1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 자, 여기서 세 번째 줄부터 봅니다. 64% of the respondent. 응답자들의 64%가 데디아라고 말했어요. 자, 데디아에 보시면 looking away,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은 signaled. 이게 동사예요. 신호를 보낸다라는 말이죠. lying, 거짓말을 하는 것. 즉, 시선을 돌리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A 뒤에 보시면 study after study show that.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그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주었는데 looking away, 이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has little relation to 할 때 have 밑줄, relation to 밑줄,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have 되면 뭐뭐와 연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는 little이라는 말 별표 치셔야 됩니다.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A 앞부분에서는 시선을 돌리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고, A 뒤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역접의 연결어인 4번과 5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를 볼게요. B번 문제 풀기 위해서 B번 앞문장을 볼 건데, They frequently look away. 그 다음에 from부터 파트너까지 전명 가로 딱 치시고, when부터 concentrating까지 부사절 가로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빈번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의 대화 파트너로부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자주 이렇게 시선을 딴 데로 돌린대요. 그 다음에 when they are concentrating, 뭐 할 때? 그들이 집중을 할 때.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시선을 딴 데 돌려서 고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B번 뒤에 보시면 The scholar suggest는 이제 제시하다, 제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암시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이 제시한다는 말은 어떠한 말을 하다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false idea that 할 때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that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부터 away까지 명사절 가로 쳐보면 이 데디아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데디아를 보겠습니다. Liars,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are ashamed of their falsehood. falsehood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falsehood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따라서 시선을 돌린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부분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연구의 결과예요. 연구의 결과.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더라 라는 것이 앞문장이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부분은 실험에 대한 결과이니까 원인이고, 됐죠? 그 다음에 뒤에는 작가가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로 봤을 때 뒤에 보시면은 이제 likewise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therefore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어디로 가야 됩니까? 4번으로 가야 되겠죠. 4번으로.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make it yours. 1번이에요. 1번에 이제 첫 문장을 보시면 learned helplessness. 여러분, helpless 하면은 무기력한이란 뜻입니다. helplessness 하면 무기력함, 무기력증 이렇게 되겠죠. learned는 PP 형태로 뒤에 있는 helplessness를 수식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증은 occurs, 발생합니다. When an animal is repeatedly subjected to a stimulus. stimulus는 자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at부터 escape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stimulus 수식하는 겁니다. It cannot escape. 피할 수 없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될 때. 자, 여기서 이제 수거가 be subjected to가 나왔죠. 이 be subjected to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뭐의 대상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때 무엇을 당하게 되다. 너희 회사는 뭐 조사의 대상이 된다 할 때 여기서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니네 회사는 결국 조사를 당하게 될 거야, 이 말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동물이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때,
무기력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the animal will stop trying to avoid the stimulus. 그 동물은요, 이 피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극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even when부터 가로칩니다. even when opportunity to escape. to escape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수식하죠. 심지어 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are presented. 제공이 되었을 때조차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기 코끼리 때 이 말뚝을 하나 박아가지고 코끼리 뒷다리에다 딱 채워두면은 아기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쇠사슬과 그 말뚝,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 코끼리도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성인 코끼리는 힘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 힘만 딱 주더라도 그 말뚝이 뽑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뇌리 속에 자기는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되게 쉽게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인 코끼리가 그 얇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대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while절 나왔잖아요. 그래서 while 가로칩니다. while부터 while the concept is strongly tied to, be tied to 하면 어디에 묶여 있다, 뭐뭐와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컨셉은요, to animal psychology and behavior, 동물 심리학과 동물 행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also apply to human being, 인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apply to 같은 경우에는 이 apply가 뜻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뒤에 플러스 2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자. 어디에 적용하다 또는 응용하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플할 때 application이라는 말도 적용하다, 응용하다라는 이 apply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자, 다음에 이 apply 다음에 for가 나오면 어떤 회사에 지원하다가 돼요. 어디에 지원하다. 그리고 이 apply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로션이나 아니면 어떤 약 같은 거, ointment 이런 게 이제 연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apply ointment 하면 연고를 바르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apply의 뜻.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쓰였죠. 어디에 적용하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했고 A 뒤에 보시면 a child, who부터 가로칩니다. who performed poorly on math test, 가로 닫습니다. 자, 수학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한 아이는 may begin to feel that, 아마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Nothing he does 가로쳐서 nothing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어떤 것도 will have any effect on his math performance. 자기가 하는 어떠한 것들도 수학 실력, 수학 능력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동물 이야기, 인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그리고 수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가 정답이 될까요? 1번부터 5번 사이 중에 2번이겠죠. 그렇죠? 인간에도 적용된다. 어떤 인간이냐? 수학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아이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이제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예시 보면은 아까 이제 읽었던 부분의 수거 부분이 have effect on 부분인데 여기 이제 effect 앞에 any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ny라는 말이나 이런 말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떠한 효과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지금 have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사 그냥 on을 쓰겠습니다. have an effect on. 이 자체가 영향을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ny를 썼다는 것은 어떠한 영향도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가 주어가 이제 nothing이었죠. 그러면은 nothing have any effect on 하면 어떠한 영향도 어느 것도 어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effect만 쓰는 건 아니고요. impact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influence. 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그리고 have an influence on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자, 다음에 이제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B번 풀기 위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a woman 여기서부터 볼게요. A woman who 할 때 who부터 가로칩니다. Who feels shy in social situation 가로 닫고 앞에 있는 woman 수식하죠. 그러면 이 어떠한 사회적 그런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 여성은 may eventually begin to feel that 결국에는 that이야라고 느낄 겁니다. that부터 nothing까지 명사절 가로 쳐보세요. There is nothing, 어떤 것도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she부터 가로칩니다. She can do, 가로 닫고 앞에 있는 nothing 수식,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다음에 to부터 symptoms까지 가로 쳐보면 이거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위에서 to overcome her symptom, 그녀의 그러한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요? 형광펜 들고 feel that there is nothing she can do 여기에 밑줄 딱 그어봅니다. 그 다음에 B번 뒤에 보시면 she, 그녀는 may stop trying to engage in herself in social situation. 자, 그녀는요, 그녀 자신을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이게, 그치?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그만둘 겁니다. 여기서 형광펜 들고 stop trying to engage in herself in social situation 이렇게 딱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녀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그러한 증세,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에 놓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낀다. 이 무기력증을 느낀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그냥 노력하는 자체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원인이 되는 거지. 뒤에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답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최소한 2번에 있는 conversely, 대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결론 내렸고 그 뒤에 노력을 그만둔다.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에서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첨언, 첨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환원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B번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is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We talk about it all the time.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what does it really mean? 실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define 밑줄, as 밑줄. define A as B 하면 A를 B로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자, as 뒤로 보겠습니다. message sent 할 때 이 sent는 PP 형태예요. 앞에 있는 메시지를 수식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내진 메시지 equals message received. received도 PP 형태로 앞에 있는 메시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동일한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보낸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와 동일할 때, 보낸 메시지가 받은 메시지랑 동일할 때 이게 동일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Sounds simple enough, right? 그죠? 되게 단순하죠. In fact, 사실상 자 여기 보시면 more often than not 이 표현은 자주 쓰입니다. 대개, 종종 이런 뜻인데 여기서 사실 more often than not 이 말 자체는 그냥 open이랑 같은 말이에요. 됐죠? 전혀 아니라기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이런 뜻인데 다 빼고 그냥 open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개는 종종은 message sent 보내진 이 메시지는 does not equal message received. 자, 받은 메시지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not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볼까요? A 뒤에 보시면 ineffective communication is a lot more 할 때 a lot 이거 비교급 강조인 거 아시겠죠? A lot more common than effective communication. 자,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보다 훨씬 더 빈번합니다. 훨씬 더 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대개는 보내진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는 같지 않습니다.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가 같을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럼 같지 않을 때는 대개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더 흔하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했을 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1번부터 5번 사이에 in addition 이거는 첨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1, 2번은. 그 다음에 3, 4번의 in other words는 환원이죠. 같은 말 반복입니다. for example랑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1번인가요? 3번인가요? 자, 볼까요? 보세요. A라는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환원을 해보겠습니다. 환원. 됐지? 자, 환원은요. A가 마이너스다 라는 말과 A는 마이너스다 라는 말. 동일한 말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고요. 첨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B도 마이너스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A에 대해서 1번 첫 번째 요소가 나왔고요. 또한 A에 대해서 두 번째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치 평가는 둘 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A, 즉 다시 말해서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흔하다라는 환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3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번 한번 보겠습니다. B번 보시면은 B번 바로 위에 보시면 because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Because no one wants to appear stupid.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appear이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해 보인다라는 sin과 동의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누구도 멍청해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listeners, 듣는 사람들은 are reluctant to admit they are confused. 자기가 헷갈리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is never reached. 이해는 결코 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은 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앞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A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멍청해 보일까 봐. 오케이? 자, 다음에 B 한번 뒤에 볼게요. We live in a very diverse world. 우리는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Where? 자, 이 다양한 세상에서는 not only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depending upon 앞에다가 사선 한번 그어줍니다. 그으셨어요? 자, 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B에 있죠. 말뿐만 아니라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is interpreted differently.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러한 의사소통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depending upon, 무엇에 따라서란 뜻이고요. where부터 from까지 명사절 가로칩니다. where people are from,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즉 출신. and 다음에 what부터 them까지 또 명사절 가로 딱 칩니다. what their culture has taught them,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즉 문화. 출신과 문화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해석이 다른 그러한 세상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첨가가 되는 거죠. 첨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첫 번째 이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첫 번째 이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 3번이죠. 3번. In other words는 환원이 되는 거고 furthermore는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첫 문장에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orrective feedback. corrective feedback이라는 것은 이제 correct라는 말이 수정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거든. 그러면 corrective feedback이라는 것은 교정 또는 수정 피드백입니다.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거 고쳐야 돼, 저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corrective feedback이 되는 거죠. 그러면 corrective feedback이 유용성이 있고 효과적이려면은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depends on, 여기서 콤마 사이에 있는 to a large extent 할 때 extent 항상 전치사 to랑 같이 엮이죠. to an extent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to a large extent 하면은 많은 범위까지, 큰 범위까지라는 뜻인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매우 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 또는 수정 피드백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무엇에 대부분 달려 있냐면 physical distance는 거리죠. 물리적인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B번을 먼저 좀 풀어볼게요. 왜 B번을 먼저 풀어볼 거냐면은 이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A 뒤에 보시면은 if engineers and managers work in a same office, 만약에 이 기술자들과 그리고 관리자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예시입니다. B번 뒤에 보시면 employees at the separate office 할 때 after office까지 명사를 전명 바로 딱 쳐보면 서로 분리된,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멀다란 개념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정답은 B번은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likewise 안 되겠죠. in contrast 될 거고 다음에 consequently 이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likewise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거 문제가 읽을 때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죠. 왜냐하면 A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만약에 뭐 교정 피드백이 유용한지는 사실 거리에 달려 있다라고 했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관리자들과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이 서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은 approach each other at any time.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heard you are planning to change project X. 네가 프로젝트 X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2번에 예시가 되는 거고요. 3번에는 furthermore,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첨가입니까? 아니죠. 예시잖아요, 구체적인.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3번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사이먼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장만 좀 볼게요. B번에 보시면은 자, 대조적으로 in contrast 뒤에 보시면 employees at a separate office 할 때 F부터 office까지 아까 가로치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will physically 다시요. typically죠.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greet the manager's weekly visit. 여기서 보세요. greet가 동사입니다. 맞이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isit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관리자들의 weekly visit, 매주 한 번씩 들리는 그러한 매주 한 번씩 오는 그러한 방문을 전형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장의 끝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with부터 가로칩니다. 이거는 이제 전명 부사가 되겠죠. with formally prepared issues and complaints까지 가로 딱 닫습니다. 그러면 자, 이 관리자들은요, formally 이제 형식적으로 준비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항의 내용을 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부터 complaints까지 한번 가로 딱 치시면 돼요. 다음에 which부터 가로 칩니다. 이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게 선행사예요. 왜냐하면 콤마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은 take much longer to discuss. 자,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훨씬 더 긴 논의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할 때 take가 첫 번째 동사예요. V1 치시고요. 표시. and 세 번 치시고 are에다 V2를 표시합니다. are rarely solved as completely as more informal hallways discussion. 가로 딱 닫습니다. 그래서 which부터 discussion까지 한번 가로 딱 치시되 자, 이것은 그 discuss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훨씬 더 긴 시간을 요구할 것이며 그리고 좀처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be solved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선행사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콤마를 찍었지만 얘는 지금 아무튼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take하고 are를 봤을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 동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issues and complaints 얘네들을 선행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형식적인 준비된 어떤 사안들이나 아니면 준비된 어떤 항의를 가지고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과 항의의 내용들은 논의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리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좀처럼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As completely as 뭐뭐만큼이나 완벽하게 more informal hallway discussion. hallway discussion이 뭐냐면 복도에서 잠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hallway discu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비공식적인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좀 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조만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매일 마주치는 첫 번째 같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빈번하게 마주칠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B 뒤에서는 사무실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때 자기가 어떠한 사안이라든지 항의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의나 아니면 그 준비된 사안 같은 것들은 논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hallway discussion 할 때보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즉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해되셨나요? 3번에서는 지금 B번에 있는 이 문장이 구조가 좀 어려웠었고 그렇죠?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사이먼트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 소재는 이제 살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콤마 가로 딱 쳐보시면 The salon, the largest arch of 17th century Paris. 자, 17세기 파리에서 그지 가장 큰 전시회였던 그 살롱이라는 것은 was the most important art show in the world.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전시회였답니다. 그리고 Everyone agree on that.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 네모치시고요. The salon took a traditional attitude toward art. 이 살롱은요 전통적인 태도를 예술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works 그 작품들은 were expected to be 할 때 자 여기 to be에다가 밑줄 딱 그어둡니다. 이 예술 작품들은 뭐뭐하게 되리라고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비동사 뒤에 엮이는 게 뭐냐면 accurate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finished 여기에 동그라미 2번 치시고 and 세모 치시고요. in keeping with 할 때 in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 치세요. 그러면 자 거기 살롱에서 전시되어지는 그런 작품들은 매우 정교해야 되고 그리고 잘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 하며 우리 be in keep with라는 be in keeping with라는 것은 무엇을 잘 따르다 뭐뭐와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n keeping with familiar artistic principle 익숙한 예술적인 원칙을 잘 따르도록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살롱에 전시가 되어지는 이 예술 작품들은 전통적인 태도를 취했더라. 그럼 전통적인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무리,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원칙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A, D를 볼게요. A, D를 보시면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라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목적어가 두 개예요. creating이 첫 번째 목적어입니다. O1 표시하시고 자, 끝에 보시면 end 보이죠?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sacrificing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O2 표시하세요. 그럼 요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요구하는 상이 뭐냐면 creating the kind of art 자, 여기서 가로칩니다. 영어부터 가로치세요. Younger artists did not find meaningful 가로 닫고 앞에 있는 art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서 find 다음에 meaningful 형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find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younger artists did not find meaningful. 젊은 예술가들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예술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자유를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보십시오. A 앞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 살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인데 이 살롱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고수입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고수가 결국에는 젊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별 의미 없는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를 어떻게 희생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방식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앞부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롱의 입장이 전통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원이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마이너스의 희생, 즉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B번입니다. B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위에 보세요. 위 attach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attach A to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attach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to의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요, great importance, 아주 큰 중요성을 to getting into a finest institution. institution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연구소가 되든 아니면 어떤 회사가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기관에 들어가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부착시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B번 뒤에 보시면 we rar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부사죠. We rarely stop to consider.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목적 아닙니다. 부사로서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멈춰서 뭐뭐 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말은 뭐냐면 멈춰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stop thinking 하면은 생각하는 것 행위 자체를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stop to think 하면 잠시 멈춰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stop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잠시 멈춰서 consider를 또 고려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 즉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think deeply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성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B번 뒤에 보시면 우리는 좀처럼 잠시 멈춰서서 고민하지 않아요. 자, whether부터 마지막까지 명사절 가로 딱 쳐보시면 뭐뭐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Whether the most respected of institution, 가장 좋은 또는 respected는 평판이 좋은 또는 훌륭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장 훌륭한 기관이라는 것이 is actually the best choice, 가장 좋은 선택인지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는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다음 밑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졌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역점 연계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되겠죠. however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끝나가네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5번에 A 보겠습니다. Renewable Resource Industry. 여기가 주어네요. 재생 가능 자원 산업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 가능 자원 산업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cutting down tree, 벌목, 나무를 자르는 것 했으니까 벌목, fishing, 어업, 그리고 agriculture, 농업입니다. 재생 가능 자원 산업이라는 것은 벌목이나 또는 뭐 어업이나 농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They are called renewable. 그것들은 재생 가능하다라고 불리우는데 왜냐하면 the resource can be replaced. 그 자원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광펜 한번 들어보세요. The resource can be replaced. 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원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 그 다음 A 뒤에 보시면 new trees can be grown to replace those. 그 다음에 cut down. 우리 이때 cut은 PP 형태입니다. cut down 가로쳐서 앞에 있는 does를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나무는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잘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다음, the number of fish continue to grow. 됐죠? 자, 물고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 agricultural crops. 이 농작물들은 can be replanted. 심어질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 자, 그럼 이건 정말 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새로운 나무 대체 가능하고 물고기도 대체 나중에 더 자라게 되는 거니까 물고기의 수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다시 심어질 수 있으니까 대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위에 있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 없죠. A and for example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같은 말, 즉 다시 말해서 대체 가능하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oreover는 안 됩니다. therefore도 안 되는 거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해 that is 4번하고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이제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B번에 보시면 however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care must be taken 할 때 이 care이 주어입니다. 명사예요.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continued availability 지속적인 그러한 유용성 of those resources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것이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다 대체 가능해진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overfishing 이건 남획입니다. 우리 over 플러스 fis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버리는 것. 이걸 남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over부터 가로칩니다. of some oceanic fish and mammal species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양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이 포유 종에 대해서 남획을 하는 것은 자, has greatly lowered their number. 그들의 개체수를 엄청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lower 밑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세요. 자, B 뒤에 보시면 damming of rivers 가로쳐서 damming 수식하는 겁니다. 댐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in Pacific Northwest 가로 딱 치십니다. 자, 그러면 태평양 북서부에 있는 강에 댐을 설치하는 것도 has destroyed homes of salmon. 자, 연어의 그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destroyed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and 세모 치시고 자, has destroyed가 첫 번째 동사, has result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우리 result in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유발하다. 됐죠? 그러면 ha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heir number. 그것들의 개체수의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reduction에 마이너스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B번은 뭐가 됩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B번 앞에는 뭐가 나왔죠? 이 남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남획의 결과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B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댐을 건설하는 거지. 댐 건설에 대한 결과도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둘 다 마이너스인데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그럼 첨가가 되겠죠.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in addition. 이해되셨나요?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죠?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제 독해는 끝났고 어디로 갑니까? 빈출 어법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 빈출 어법 포인트는 일단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퀴즈 보면은 수식받는 주어의 수일치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수일치 파트에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어. 이 주어도 품사가 명사죠. 근데 이 주어와 동사. 이 동사의 수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주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즉 명사가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는 결국에는 동사의 수를 물을 때 주어 찾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어 찾기. 그럼 주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식어를 걷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식어구 5개가 있지. 2, 3, 4, 5개. 이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명사 수식어구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죠? 형용사구.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명구. 세 번째 뭐가 있죠? 투부정사.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 용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용사절. 자, 얘는 좀 따로 떼서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사구.
자, 형용사절만 좀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절이라는 거죠. 명사, 즉 수식받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구조 자체는. 그럼 형용사절은 뭐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관계사. 관계사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또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 두 번째는 관계 부사. 그러면 형용사절에 관계사 말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동격의 대시 있단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 문법 시간에 우리가 지난 이제 계속해서 관계사 부분, 이 형용사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법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관계사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사 수식어구 5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1번 가겠습니다. 1번에 is냐 아냐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 the reason 다음에 why부터 가로칩니다. Why student did not score high on the test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reason이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이 why부터 test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 보고 쓰면 되나요? 아니죠. 뭘 봐야 됩니까? reason 보고 is를 써야지 정답이 되겠죠. 학생들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is that이야입니다. 이때 that은 또 뭐가 될까요?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 뒤에 they 주어, expect 동사, then 목적어, 그 다음에 to be도 목적격 보거든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건 접속사 대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that부터 is까지 명사절 가로 딱 쳐보면 애들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they expected them to be easy. 시험이 쉬울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다음 2번입니다. The villager, who부터 가로칩니다. Who live on this island, 가로 닫고 앞에 있는 villager 수식. 그럼 have냐, has냐? 아일랜드 보고 has 쓰면 안 됩니다. villager 보고 have 써야 되겠죠. 이 섬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have provided service. 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for tourists. 자, 관광객들에게 for decades. 됐죠? 자, 수십 년 동안에. 자, 그럼 practice로 갑니다. 여기 A도 똑같은 문제예요. A 보시면은 is냐 아냐라는 문제인데 the interesting thing 얘가 주어입니다. thing이 about the tool 전명구 바로 딱 칩니다. 그러면 지금 thing 나왔고 전명구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전명구의 이 명사 tools도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we use for writing 할 때 we부터 writing까지 앞에 있는 to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때 use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겁니다. 이거 해석만 해보자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사용하는 도구에 관해서 흥미로운 것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주어는 띵이 되는 거고 동사는 is로 가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B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B번 문제를 풀기 전에 C번부터 좀 처리를 해볼게요. C번에 보시면은 while절은 일단 가로쳐서 버리겠습니다. while부터 가로칩니다. while very few modern humans use 그 다음에 quill pen 이 quill이라는 것은 새 깃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펜이 되는 건데 quill pen on the daily basis 가로 딱 닫습니다. while절 버리시고 each of these method of these method 가로쳐서 앞에 있는 each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each 보고 works를 잡아야 되겠죠. 자, 참고로 C번에 보시면 얘는 어디에 쓸까? 여기다가 가로를 칠까요? 이건 좀 쓰고 지우겠습니다. 우리 수일치 할 때 every 하고 each는 뜻은 서로 다릅니다. 얘는 모두란 뜻이고 얘는 각각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문법적인 성향이 똑같아. 그리고 every하고 all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pple 단수 명사 apples 복수 명사 juice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동사는 is, are 이렇게 볼게요. 자, every apple 맞을까요? every apples가 맞을까요? every apple 맞죠? 또는 each apple 맞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every apple is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all은요? all apples가 맞아요? 아니 all apple이 맞아요? all apples가 맞아요? all apples가 맞겠죠. 그리고 are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문제는 뭐냐? juice예요.
이 주스는 every 주스가 맞을까요? all 주스가 맞을까요? all 주스가 맞아요. 그래서 every는 단수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 단수 명사에는 절대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취급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동사는 is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every하고 each는 뜻은 달라요. 하지만 문법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Every apple is, each apple is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번 문제 이걸 남겨놨는데 B번을 왜 남겼냐? 수일치 문제에서 지금 명사 수식 어구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와 동사가 이격이 되어지는 것 말고도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도치입니다. 도치. 이 도치 부분 보시면은 특히 장소, 부사구, 장소 부사 또는 장소 부사구가 나오면 그 뒤에 도치가 일어나죠. 이 도치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를 볼 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앞에 있는 이 장소 부사구의 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 주어를 보고 수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on the hill, 그 다음에 stand, stands, three trees. 자, on the hill은 전명구, 장소 부사구가 되는 거고 three trees 얘가 주어죠. 그러면 stand 써야 돼요? stands 써야 돼요? stand 잡아줘야 되겠지. 왜? 얘를 보고 수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stand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B번에 보시면 among the factors 할 때 among the factors가 전명구, 이게 장소 부사구입니다.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 할 때 among부터 factors까지 가로치세요. 그 다음에 causing부터 다시 가로칩니다. causing writing tools to change 가로 닫습니다. 앞에 있는 factors 수식하는 거예요. overtime 이거는 부사죠. 가로 딱 칩니다. 해설해 보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 writing tool하면은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를, 글쓰기 도구를 말하는 거죠. 글쓰기 도구가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was하고 were 뒤에 보면은 both A and B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both A and B는 복수입니다. 복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both부터 method까지 명사절 가로 딱 치시고 both의 밑줄, and의 세모 딱 칩니다. 그러면 A에 해당은 뭐냐? The ability, 다시 availability of material. 자, 여기서 availability에다가 A, 다음에 manufacturing methods 할 때 이 methods에다가 B 표시하세요. 그러면 자, 재료의 이용 가능성과 제조 방식 됐습니까? 그 요소들 중에서는 재료의 이용 가능성과 재료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both A and B 보시고요. R을 정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leads와 kills와 metal. leads는 갈대입니다. kills는 아까 이야기했죠. 깃대. 그러니까 그 새 깃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tal. 이거는 금속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진도는 일단 유닛 9을 나갔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죠. 특히 틀렸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저한테 문자 바로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사이먼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샷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이번 주 이제 주말이 되기 전에 후반부에는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 좀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주말에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정말 여의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수업 이제 촬영을 하고 주말에 다시 수업을 즉 다시 말해서 유닛 10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